장선욱 변호사가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곡에 있는 가사를 빗대서 했던 저 변론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얼른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도 저 블루파크 캐스터 한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캐스터입니다. 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에는 네. 보조 캐스터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보조 캐스터 신유진 네, 네. 등판입니다. 야, 네, 기대가 제가 지금 큽니다. 댓글창도 계속 네. 보면서 하려고 다 열어뒀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네. 네,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루파크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 연 이 데일리 프로그램이 잘 돼야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실시간 댓글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트앤런인데 원래 이제 목요일에는 김성애 의원님이 나와주셨는데 지금 네. 본회의가 막 끝났어요. 조금 전에. 맞습니다. 네, 급하게 제가 달려오셨죠. 조금 빨리 좀 급하게 달려왔고요. 네. 혹시 김성애 의원님은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막 달려오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찬성이 182표, 반대가 91표, 기권 1명이었습니다. 기권 1명은 좀 찾아서 누군지 좀 올려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저는 오늘 사실 찬성 반대 토론을 저희가 벌이잖아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이 우리 서영교 의원님 찬성 토론이었는데 중간에 하도 이제 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본회의가 막 끝나는 중이라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그 명태균 게이트 의혹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이 명태균이 지난 21년 8월 5일 이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 녹화 시점이 21년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딱 4개월 넉 달, 후. 그렇죠. 네. 넉 달이 지났을 텐데 이때 녹취 공개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이 뛰는다. 내가 김영수랑 챙길 텐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해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이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도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을 한 게 없다. 김영선은 하나만 챙기더라.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냥 배신 대박이야. 울었대요. 그러니까요. 딱 오세훈이구나. 네. 오세훈이구나. 오세훈이구나. 근데 이 명태균 씨의 네. 표현이 굉장히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데 그렇죠. 먼지떨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누가 먼지 네. 취급을 했느냐, 누구를. 네. 근데 취급을 한 주체가 오세훈 시장이라는 말인 겁니다. 사람을 먼지 그렇죠. 취급하더라. 그래서 먼지를 떠는데 이제 먼지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제 김한정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뭔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네. 대신 처리를 해주려 보냈는데 그 먼지떨이란 자극적이지만 네. 상당히 좀 그 사람의 fun성이 예측이 될 만한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요. 아쉬울 때 와가지고 맞습니다. 울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먼지 당선되고 난 취급하고. 이후에는 먼지털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먼지 취급하고 먼지를 떨기 떨듯이,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손으로 직접 혹은 직접 예의를 갖춰서 네. 절연을 했더라면 만약 우리가 헤어질 때도 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명태균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버리려고 했고 김한정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적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네. 전 김한정 씨, 명태균, 오세훈 관련해서는 네. 뉴스타파가 작년 11월에 네. 이미 이 기사를 썼거든요. 네. 야, 그런데 11월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막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게 큰 이슈를 얻지 못했고 검찰에서는 뭐 하는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뭐 수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네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네. 하는 척. 네, 검찰이 드디어 네. 김한정 씨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한정만 했어요, 또.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의 그 여론조사비를 대준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오세훈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안 한 것인지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검찰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중앙지검에 올라온 명태균, 지금 명태균 특검법의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창원지검에서도 사실은 또 선택적으로 한 부분이잖아요. 정치자금법으로만.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명태균 특검법이 왜 필요하냐. 네. 이런 식으로 수사 주도권을 가진 몇몇의 주체들이 네.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요건 덮고 요건 좀 더 파고 들어가고 이 사람은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빼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공명정대하게 들여다보기 네. 위해서라도 특검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오비 일학이라고 네.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어떻게 좋아요. 검찰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냈자 네. 이 시기에 오세훈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인가? 네. 야, 뭐 오비 일학인가요? 참 이거 참 교묘하다. 이 시점이 참 교묘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한동훈이 날자 오세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네. 억울해서라도 특검법 받아야 될 거야. 받으십시오. 네. 근데 교묘하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12월 3일 작년이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믿기로 하는 이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을 깨는 녹취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그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기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추미애 의원님이신데 이게 저희 누르는 시스템이 잠깐 0.01초만 늦어도 이게 기권 처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기권 처리가 되면은 손을 들고 후속적으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밝히게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지금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기권으로 나오는데 아마 저 직원을 불러서 찬성 의견을 밝히셨을 거라 이 기권은 아마 나중에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출발하셨고요. 자, 김한정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혐의점은 뭡니까? 정확하게. 혐의점은 그 13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네. 김한정 씨가 네. 명태균 13번? 씨, 명태균 씨의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네. 3,300만 원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이것을 정확하게 뭐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이것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희한한 게 김한정 씨가 네. 그때 11월 달에 보도됐을 때만 해도 거의 뭐 인터뷰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는데 네. 이 압수수색 받고 나서 네.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오세훈 시장에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아.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거기서도 또 이준석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 대통령 네. 대선 경선 비용도 내가 냈다. 그것만 네. 수천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기가 돈을 냈다. 네네네. 거기까지 인터뷰일지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오세훈 시장과 이런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여론조사를 뭐 의뢰했다. 이런 게까지 나올 건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여론을 조작했느냐 네. 내지는 또 공천에 그럼으로 인해서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민간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명태균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설문화를 짰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가 정해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쩌면 오세훈 시장인지 아닌지라는 현재의 정체성과도 매우 연관되는 문제이기 근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요즘 조용해요.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여론조사를 실제 지역에 나가거나 뭐 그 내부적으로 경선을 하거나 할 때 그럼요. 경선에서 매우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이거를 본인이 나라도 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비를 지출하지 않고 사업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죠. 야. 대납이란 표현이 나오죠. 대납. 네, 네네네. 대신 해줬다. 네. 그런데 참 오 시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명태균 씨랑 관계가 없다, 자신이 끊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몇 번 만났다, 어디서 만났다, 어느 식당까지 만났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 시장이 뭐 어느 식당에서 만났다 이런 거 뭐 사기꾼이고 매번 얘기하는 나오죠? 것에 네. 대해서 다 뭐 할 수 없고 그 시기가 중요하다. 나는 뭐 1월 20일 그 이후에 1월까지는 만났지만 그 이후에는 끊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네. 1월 달에 3번 만나고 2월 중순에 한 번 만났다. 라고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만남은 2월 중순의 만남이었다. 아, 라고 시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특정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오 시장은 자신이 말하는 거랑 계속 변주가 되고 있어요. 계속 변주가 되고 있는데 네. 또 이번에는 1월까지만 연락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끊었다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오히려 2월 중순에 만난 거 있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들을 좀 시기별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계속 변주가 되고 계속 있습니다. 바꿔 네. 가고 있죠, 내용들을. 네. 그 뉴스타파 보도가 기사화된 게 있어서 보니까 명태균과 통화를 한 정치인들 명단이 나오네요. 여기에 김영선, 네. 이준석, 김진태, 천하람, 신성범 등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는 89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매일 통화를 한 거나 다름이 없을 거고. 이준석 의원도 나오네요. 여기는 비서관도 같이 또 통화를 했던 것 같고. 합해야 돼요, 거기는. 네. 그래서 24번입니다. 저거는. 그냥 24번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합해야 됩니다. 네. 천하람 의원도 있고요. 자, 이 정도면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여권 내에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파장일 것 같은데 오늘 그 국민의힘 반응들 보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명태균 특검법에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네. 제가 장담했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 이름들을 계속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의힘이 처음에 만약 주자로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결국 민주당으로 넘어와야 하고 민주당 의원 입에서 하나하나 현역 의원들의 이름까지도 불리게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저희는 연출이 나쁠 게 되는데 없습니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생각이었는데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국민의힘 내부 보좌진을 비롯해서 네. 오랫동안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볼드모트처럼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거론하지 않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아주 뿌리 깊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여론을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면 누군가 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에 대해 원한 감정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명태균 특검법에 사실 당론이 아니었다면 제 예측으로는 생각보다 네. 다른 의견 표출이 꽤 많을 거다. 많을 것이었다. 만약 기명투표가 아니었으면 네. 좀 이게 좀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저 뉴스타파 기사가 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부분에서 이게 뭐 그랬습니까? 통화를 몇 번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뭐 민주당 허성무 의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네. 뉴스타파는 뭐 허성무 의원은 나에 대해서 왜 허위 사실을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네. 바로잡아라 뭐 그런 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준석 의원 편입니다. 그래요? 예,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문자 연락했던 그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명 씨가 나경원 의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고 한 기사를 네. 링크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링크를 이준석에게 보내줍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에게 네네. 이렇게 보내면서 나 대표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태가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개입했던 네. 거를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막 얘기를 하니까 상태가 네. 안 좋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화이팅. 굉장히 이거는 한 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입장 걱정 나온 게 혹시 마세요. 있나요? 민주석 의원은 당신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면 네.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입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네. 사실상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녹취록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해서 이준석 씨가 가장 비판하지 않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기도 합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별 대응 없이 그냥 언론에서 조금 그렇네요. 뒷자리로 나앉았지만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아주 뾰족한 비판이나 혹은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너무 황당한 게 네.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뭐 명태균 씨와 생각이 자기랑 같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라 네. 당시 당 대표가 책임 있는 공천 자리죠. 관련해서 맞습니다. 네. 민간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 뭐 김영선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봐라 마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 이 네.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자신의 생각이 명태균 씨의 생각과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그래서 이준석 근질을 변경하고 의원에 대한 정체성으로 최근에 거간꾼이란 또 새 글자도 거간꾼. 많이 시체말로 떠돌기도 합니다. 그 오히려 중심을 잡고서 공천 및 여론 조사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기했어야 될 당 대표가 네. 어쩌면 그 결정을 가지지 않는 비선 세력이라 할 수 있을 김건희와 명태균을 연결해주는 공적 라인이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네. 의혹이 있죠. 저도 가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 최고위 발언에서 네. 한 번씩 거론을 하거든요. 네. 제가 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지난번 한번 거론했을 때는 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대선을 꿈꾸냐. 네. 제가 그거 했을 때는 바로 반박을 하더니 이번엔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했더니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숨어 있는 재밌어요. 건가요? 나이만 되면 대선 출마할 수 있을 거라는 단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마치 대통령의 권한집 안에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걸 다 해보는 윤석열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사고 발상이 아닌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아, 참 그때그때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도 지금 다 곧 드러날 것이다. 네네. 실체가 모두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시점에 왜 오세훈을 때리냐, 네. 왜 지금 시점에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눈에 좀 밟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출간 시점과 네.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눈여겨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정말 점에서 신기하죠. 동의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네. 3개월 전에 이미 이거는 다 보도가 됐고 네. 한참 얘기가 나왔어요. 김한정부터 해가지고 김한정, 강혜경 그리고 녹취록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음성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이제 수사해봐야겠어. 뭡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네. 자,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누구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서 앉으세요. 본회의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갑.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의결한 건이 95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방송 때문에 마저 다 못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그 본회의에서 그 처리한 주요한 법안들 혹시 본인들 거 통과된 게 있습니까? 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적 영비법을 제가 네. 기억나세요? 그 민생경제 투어를 하면서 네네. 그림자 조세를 없애겠답시고 그 그 영화 발전기금 영화표에 3% 네. 부과되던 걸 계산도- 없애겠다고 아니, 정부 측 관계자들도 맞아요. 계산 똑바로 못해갖고 망신당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뭐 그림자 조세 없애주겠습니다. 근데 겨우 150원 정도예요. 이게 작은 네네. 돈은 아니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기꺼이 영화 발전을 위해서 내던 아.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대통령령에서 법률 차원으로 올리는 네네네. 걸 이번에 제가 좀 통과를 했는데 아. 여야 합의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있어요. 오늘 네. 상법 개정안이 상정을 못한 거는 그렇죠. 물론 약간의 여야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장님의 중재안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 의장께 반발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일단 한 주 정도 3월 5일 본회의가 잡혀 있죠? 6일이 될 6일인가요? 6일 아니면 13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내일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좀 뭐 더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의장님 입장이시고 뭐 그게 제가 이해 못할 입장은 아닌데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협의체를 운영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일단 국민이거든요. 국민들이 좋아하고 근데 국민들이 좋아할 일을 누가 할 거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다음 국정협의체 운영의 주체인 우원식 의장도 네. 하려고 할 건데 국민의힘은 생기는 게 없어요. 잘 돼봐야 이재명 대표 빛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국정협의체에서 무슨 논의를 하든 일단 안 되게 하고 자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주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과연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금감원장이 여태까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꼭 개정하고 우리 주주들을 살리겠다고 말했던 상법 개정을 하겠느냐. 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이제 관련 업계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 5명 모이면 4명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주주이신 분들은 네. 10명 중에 10명 1,500만 찬성입니다. 명입니다. 1,500만 네, 네. 명.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찬성인 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법이고 좋은 네. 제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그럴수록 더 반대가 심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연금 개혁도 저희가 제안한 모수 개혁에 따라와만 주면 되는 그리고 사실 그게 여야 합의였거든요. 네.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협의도 아니에요. 합의까지 갔는데 요게 잘 이루어지면 왠지 야당 몫에 빛이 날 듯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발목 잡기, 그냥 들어눕기. 실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슈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다 발목 잡고 이상한 쪽으로 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하는데 아무튼 방금 들어오셔서 본회의장 소식을 좀 여쭤봤고 저희가 그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혹시 여기에 좀 거들어 주실 말씀 있을까요? 명태균 특검법은 뭐 질문을 해주시면 예, 누가 가장 치명적일까요?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그 분위기 자체로 통과는 봤을 일단 때는 됐고, 네. 찬성 토론에 반대 토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을 죽이는
너무 자백을 해요. 죽여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제가 네. 본회의장에서는 정말 얌전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네.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네. 맹태균이 시키느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아니 명태균 씨도 본인도 받겠다는 특검법을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죽입니까? 네. 아니 명태균 씨가 그러면 그 1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불법 선거를 저지른 정황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김건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런 거 수사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브로커들이 장난질 치는 걸 못하게 막으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요? 네. 그럼요. 오랜 그렇죠. 그 채증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 말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부조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고 나면 본인들에게 다 유리해질 텐데 그걸 왜 특히 국민의힘 죽이기 법안이라고 정하는 거는 네. 자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뭔지. 저는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면 저는 8표 이상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만. 네, 뭐 네, 이건, 저는 네. 저는 특검을 재결되면 통해서 그 재밌을 것 타격을 같습니다. 아주 크게 입게 될 예를 들면 오세훈 네. 후보님이라든지 또 이제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대편에서 경선 운동 하시는 분들은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본선보단 경선이 훨씬 잔인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2 요구가 들어왔을 때 네. 예, 그 물밑에서의 투표가 아주 재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헌재에서 계산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고 코 풀고 싶고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테니까 가장 좋은 게 저는 명태균 특검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2요구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아직은 미지수고 제2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난번처럼 단체로 저렇게 표결에 참여를 안 하거나 또는 반대표를 던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하나 더 명태균 씨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는 경남입니다. 맞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네. 전국구까지 아직 안 올라온 상태였는데 뭐 그 중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연결되고 뭐 이런 고리가 있지만 어쨌든 경남이 활약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경남을 제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다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네. 너희들도 죽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듣는 수도권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명태균이 누군데? 그 나오는 사람들 다 경남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경남 입장에서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특히 이런 포인트가 수도권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부글부글할 겁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관련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균자. 보균자. 네, 보균자. 아.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 없는 자들은 네. 비보균자. 아, 비보균자. 네. 아, 이렇게 괜찮네요. 보균자. 네. 네, 아무튼 명태균 특검법 저희가 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헌재에서 마은영 헌법재판관 이 불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그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을 좀 묘하게 했어요. 헌재는 뭐 충분히 그 헌재 결정을 뭐라고 했죠? 존중한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정무적 필요하다. 판단을 그럼 뭔 소리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상 선별적 임명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자가 네. 바로 이 최상목입니다. 어떻게 3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그렇죠. 2명을 나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1명 마은영 재판관을 지금 이렇게 헌재에서 다시 한번 임명을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네. 임명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저희 당도 지금 빨리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무적 판단이라뇨.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에게 아무도 정무적 판단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헌법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네네. 정무적 판단 저는 이건 자신의 운명을 굉장히 결론을 초래하는 발언이었다라는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월권을 하고 그럼요.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헌법재판소 법 66조 2항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66조 1항에 네.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 2항. 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입니다. 네.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네.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네,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네.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무적 판단이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뭔데
거기서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죠.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는 네. 이거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그냥 바로 자신을 탄핵해달라 애원하는 수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자체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만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심판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줄까요? 전 뭐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자꾸 복잡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절차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네.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할지 9명으로 할지 자기들이 정합니다. 저 재판관들의 예. 재량이죠. 네. 재판관들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윤석이 요구하거나 말거나 네. 그냥 8명이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9명이 할 건데 네. 그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고 하자라고 네. 하면 2주가 늦춰질 수도 있고 네. 그냥 할 수도 있고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네. 뭐 마치 지금 4대4로 붙고 있는데 하나가 들어와서 5대4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보시면 최상목이 한 것에 대해서 전원일치 판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현실에 대한 부정인 건데 마은혁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 8명으로 그냥 선고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을 넣어서 1, 2주를 보낼 건지만 달라지는 거고 뭐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네. 모든 방향 등은 탄핵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그냥 정해진 사실에 어떻게 진행할 건가이지 지금 저쪽 보수 유튜버들이 막 손에 땀을 쥐는 5대4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거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그냥 임명대로 진행될 건데 정무적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번역기를 돌려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 근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넘어왔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국회에서 정하기 전에 지들끼리 제대로 합의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당에 물어봤더니 합의 안 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임명 안 할 거야. 나 여기 퇴직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부정선거 친한 공동체들 길거리 나와서 헌재를 불을 지르니 법원을 불지르니 하고 있는데 그 시정자백 무리들과 같은 입장을 점점 더 취해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부총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결정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공무원이? 네. 무슨 불가능한 혁명가입니까?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어로는 아나일리스트, 네. 한국말로는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네.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가령 지금 2월 3일에서 2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의결에 대한 네. 결과 발표가. 하지만 결과가 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결국 요거는 인용이었던 것 같은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조금 더 복잡하고 시끄럽고 좀 밤에 잠이 안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셨지만 그냥 국민의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 저는 네. 이 정무적 판단이란 말도 본인의 상상력일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권을 요구하고 선택적인 임명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일까라는 독립성이 의심될 정도로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다. 네, 네. 아마 네.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댓글로도 오스틴 LA님, 유경호님 많은 네네. 분들이 최상목 때문에 열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 막 지금 댓글이 막 폭발합니다. 다 네. 나중에 본인한테 돌아갈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한동훈 자서전 얘기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한동훈 자서전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이 단어가 70번 정도, 70번 정도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책 써가지고 본인이 얻는 수익의 이 정도 비율은 이재명 대표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진짜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사실 비상계엄 당시에 네. 전화를 받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잡히면 체포하러 네. 다닌다, 뭐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했고 그때 안쓰러워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네.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네,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정은 처음 본다. 그러면 저도 그 옆에서 봤는데 네. 굉장히 긴장하고 네.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근데 이거를 또 이준석 의원은 어디 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종이 인형인 줄 알았어요. 하얀 종이 인형이 네. 펄럭거리면서 걸어 그러니까요.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네. 하얗게 창밖에 질려 있었고 그날은 그러면 이렇게 몸이 좋게 보이진 않나 봐요. 네. 종이 인형이라니. 어째 네. 그런 이상하다. 근데 네. 하여간 그렇게 목숨을 살려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정말 천인공노할 말 아닙니까? 가장 그러니까요. 위험한 인물이라느니 뭐 계엄을 할 인물이라느니 네네. 말이 됩니까? 일단 자기 정치의 동력이 매우 부족한 분은 맞습니다. 책 제목부터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프레이즈가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뭔가 되게 좀 비상식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엔 네네. 돼지만 보인다라는 좀 불안 패러디 본보기라는, 하셔서 네, 사자성어죠. 개 눈엔 개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걸 받아서 덧친지 모르고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뭐 언론을 나눌 때도 애완견이냐 아니면 경비견이냐 이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벌써 밈으로 패러디가 되고 그럼요. 있어요. 강유정 의원님도 네. 비번 먼저 이거 쓰셨고. 떠돌이 개라는 표현을 먼저 썼고요. 네. 일단은 당사에 잘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증 그렇죠. 뺏기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떠돌이 개가 된 상황에서 네. 누굴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관련된 MBC 뉴스 보도가 있어서 네. 본인의 책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자서전도 아니고 한번 뉴스 보도를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책 후반부를 중앙일보 윤석만 기자와의 대담으로 채웠습니다. 모두 22개 소제목을 달아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밝혔는데 아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라는 제목까지 붙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의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앞장서서 막을 것 같냐며 이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계엄을 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면 바로 자신이 함께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이 대표를 비판하는 소재로 삼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터무니없는 망상적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대표님께서도 막 가시다가 불안 동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근데 이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니까 한동훈이 또 발끈했죠. 네. 발끈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또 지키는 해서 저도 아니 주인을 물었던 개를 누가 다시 데려다 쓰겠냐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표현 중에서 책 내용 중에서 본인이 이제 검사와 관련된 이력을 다 빼내고 또 여기에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을 해서 검사 출신으로 일반에서 보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본인이 당대표 경력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경력도 있어서 황태자였죠.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네. 말하는데 몇 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제가 뭐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비관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하수인 노릇했죠. 검사들 동원해갖고 그 이제 물어뜯고 여기저기 사냥단이라고 사냥개 뽑아 넣었던 시절 네. 외에는 정치 경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검사 경험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경험이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제가 항상 그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릴 때도 그렇고 평론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후보는 자기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하겠다고 말해야지 쟤는 안 돼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쟤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70번 나오는 건 본인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재명 선거 운동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령도 얘기하는데 그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엄을 한다고 치고 그럼 계엄을 해서 자기 거를 어떻게 무죄를 만들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전제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가 있고 네. 그러고 나서 계엄을 선포해서 170명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계엄을 같이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법관들을 뭐 다 잡아 가둔 다음에 법관을 새로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본인의 논리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HID 동원하는 노상원이랑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만드는 그림이면 모르겠는데 왜 민주당을 여기다 껴넣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라고 다듬어야 되는데 시간이 네. 없고 막 대선 열차 달려가고 있으니까 급하게 책을 내느라 그렇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온 게 아닐까 제일 좀 쉬운 방식의 책 내는 게 사실 대담이에요. 맞아 안쓰러워요. 네, 저는. 대담으로 급하게 책을 내면서 지금 뭐 본인을 제가 볼 때는 약간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탄핵 때 한동훈 씨가 뭘 했습니까? 본회의장에 숨어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탄핵에서 큰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우리 김성희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의 이야기는 정작 아무것도 없더라. 대표적인 반사체 정치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반사체 주광성으로 빛이 없으면 네. 빛이 안 나다 보니까 네. 스스로의 컨텐츠와 자기 체험이 부족해서 발광체로서 역할을 못하고요. 한마디로 그냥 제가 좀 평론가의 말로 하자면 네. 개연성 부족입니다. SF도 이렇게 허술하게 쓰면은 독자들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검사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의외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피해 망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가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남들에게 없는 어떤 프레임이나 죄를 많이 치워봤기 때문에 네. 그걸 뒤집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망상은 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보니까 저 신조어들과 굉장히 네. 뇌리에 남는 단어가 좀 명태균과 엮인 사람들은 복ün자라는 복ün자라는 말씀하셨고 게다가 지금 또 댓글로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책에 대해서 한동훈 책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네. 네, JJNA님인데요. 네네. 네, 이 평가는 정말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왈왈왈. 네. 본인이 어쨌든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이건 정말 진심이고 뭐 네. 들으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뭐 비판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네. 한동훈 우리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요즘 정치하신 한동훈 씨한테 하나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 지금 야구로 치면 네. 그 엉터리 감독이랑 같이 벤치 클리어링 하고 나와서 지금 야구 받아 들고 심판들 패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네네. 뭐 헌법재판소도 없고 이제 내후년이면 대법원도 없다 그래야 돼.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극형밖에 없습니다. 지금 훌리건들도 예. 불러 모아서 그런 같이 상태인데 하고 이제 있죠. 네. 관중들 중에 훌리건들 내란죄 빠따들고 이제 심판 패면서 이 경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에 좀 뭐가 돼보려고 하는데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나마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앉아서 빠따 들고 피 안 묻힌 것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2, 3년 있으면 이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무슨 되지도 않는 법무부 장관이랑 여당 대표가 몇 개월 한 거 갖고 자기 정치적 경력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에 가서 바닥부터 제대로 네. 다시 다지고 네. 최소한 그런 과정을 5년에서 10년 정도 한 다음에 네. 한 10년 정도 하시고 그때 가서 큰 정치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박수는 한 2번 정도 쳐드리겠습니다. 그 여기도 자백이 나와요.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했는데 이거를 정치 경력으로 같이 합산을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치한 거예요. 그렇네요. 본인이 자백한 그리고 거죠. 어제 저의 유튜브에 달린 베스트 댓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네. 김계리는 개몽되었고 한동훈은 개가 되었습니다. 야, 그거 좋다. 어디 좀 올려서 써야 되겠네. 네. 저희가 아무튼 그 한동훈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김성희 의원님 이거 코너 끝나고 바로 가셔야 돼요. 아니요, 늦게 괜찮습니다. 오셨으니까 좀 네.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성희 의원님과 함께 다음 퇴장 가짜뉴스 헤드샷까지 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오늘 본회의 95건 끝까지 안건 있었죠. 다 처리하고 오셨죠? 그럼요. 네, 아니 원래 그게 맞습니다. 네, 이 저희가 100건 넘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네, 100건. 저희가 보통 1시간에 그냥 막 처리하면은 40건 정도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 중간에 토론 없이 그냥 법률만 처리하면은 95건이면 1시간 대략 한 20분, 2시간 20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조금 토론이 반대 많았죠. 토론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찬반 토론 다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제 좀 국힘당 토론은 네. 좀 듣기 힘들 게 많이 있죠. 오늘 특히 의원님 법안 중에서 찬반 붙지 않았습니까? 방송법. 그거 하나 네. 준비를 갖고 오긴 방송입법 했는데 개정안 이번에 처리하신 것 같던데요? 예, 이거 자랑하라고 해서 갖고 강유정 의원님은 시간이 안 돼서 이게 잘 자막에 안 뜬다고 그러긴 하던데. 의원님 거 했어요 벌써. 제 거는 했고 네네네. 안 됐죠? 자막에는. 자막은 안 됐어요. 네. 이거 계속 하라고 들어 밖에서. 네. 아, 소개해 주셔야 아쉽습니다. 돼요. 네. 방송입법. 네. 제가 이제 그 국감 때는 그 불법 스팸 문제를 좀 집요하게 했습니다. 네, 네. 3번 연속했거든요. 3일 네, 네. 연속해서 스팸이 민생 범죄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네. 지난해 한 1분기에만 피해액이 2천억이 넘어요. 피해자도 2천 명이 넘고 네.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날리는 1인당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네. 조금 더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점증을 하게 하는 법. 그게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고요. 네네. 이번에도 중요한 법이 저도 여기다 이제 공동 발의했습니다만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김현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거죠? 예, 네. 의원님들이 네. 몇 분이 다 같이 했어요. 네, 같이 네,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안에 저는 뭐 그런 저 표에도 나오지만은 뭐 도박성이나 사행성 마음 등을 이렇게 신속히
사용자들 네. 유해 정보를 추적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보고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추가했는데 아마 관심들은 이제 방통위가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2인 체제. 잘 아시잖아요. 네네. 최고님도 법안도 하셨고 네네네.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3인 이상이 네. 될 경우면 회의가 개의할 수 있도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네. 하는 법안이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방송법도 지금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거부권 돼가지고 폐기된 법안도 있는데 네. 준비했듯이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당은 이 국힘당하고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우리가 하고 방통위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반대하면은 우리가 집권당이 될 경우에 네.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2인으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네. 저들과 다르다. 네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의결 기능만 넘겨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도 지금 의견들이 저는 나오고 네, 있어요. 이게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정말 이 네. 5인 합의기구인데 저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네. 망쳐놨죠. 방심위도 망쳤고 그럼요. 지금 또 망가진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 네. 네, 맞습니다. 와, 그 완전히 망가졌죠. 손만 대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네. 빨리 파괴왕. 3년 만에 네. 오늘 빨리 신조어 처리해야 되지 들어가죠.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코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민수 의원님까지 완전체가 됐네요. 이제 꽉 찼네요, 스튜디오가.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어제 불팍에서 다루긴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 최종 변론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킬포가 있습니다. 이거 저만 캐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네. 한번 캔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항상 어제 지금 헤매를 보고 나오다가 완벽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어딘가에서 유료로 네. 꽤나 정성 들여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보통 줄여서 헤매라고 하거든요. 네. 헤매하고 오셨고 어제 또 제가 본 재밌는 댓글 중에 네. 하나가 판사, 네. 검사, 변호사 그 위에 계몽사. 네. 개몽사라는 옛날에 출판사도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있었죠. 그 출판사 그죠. 때문에 네. 라임을 맞춰서 사람들이 아. 아니 근데 변천사가 있어요. 이게 네. 사실 처음부터 헌재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형사 사건에서만 변호인으로 있다가 중간 4차부터 들어오죠. 예, 4차부터. 4차부터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는데 초반에는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머리가 하얗습니다. 머리가 네네. 하얘 여기가 아, 이제 그래요? 흰 머리가 가득 김계리 있고 변호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984년생. 그러니까 저도 네. 찾아봤어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아직 젊은 그러니까 축에 이제 속하는데. 갓 40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좀 아시는 분은 아니죠? 고시생 때 좀 알고 지냈던. 아, 네네. 그래요? 네, 알고 지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원래 진짜 저런 사람이었어요? 잘 되기를 바랬는데 네. 야 정말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안 변한다고 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그러셨군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그래서 참 그래서 흰머리에서 여전하구나. 어떻게 네, 됐습니까? 흰머리가 처음에 여기가 빼곡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여기 염색을 싹 하고 이제 머리를 질끈 동의했어요. 네네. 근데 세 번째 나왔을 때 뭔가 김건희 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또 멜 수 있는 그 김건희 타이라고 검정색 타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딱 메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날 데뷔 무대 아닙니까? 최종 변론은 나에게 이건 나의 데뷔 무대. 스포트라이트를 저는 다 받는 개몽되었습니다. 그거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죠. 전문직인데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네. 개몽되었다. 이거 뭐 저는 전염된 거지 전혀. 아니 그 몽자가 망상이에요. 네. 어둘 몽자인 건 혹시 다들 아시나요? 꿈이 아니에요. 꿈몽자가 아니라 꿈이 네네. 어둘 몽자인데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건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혹시나 어둠을 깨치고 나온 네. 걸.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데 84년생이면 이제 40 넘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출마하는 거죠. 출마하는 거죠. 아니 저는 연간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그런 식의 개몽됐다는 표현 이런 거 쓰는데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비정상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김계리 변호사가 변론에서 펼쳤던 내용들 중에 논리도 안 맞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 하도 충격적인 많아서 것들이 많아요.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좀 내용들을 좀 끊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개몽되었다는 명대사를 남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에서 흘리고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신경 쓰고 나왔는데. 신경 많이 4개월 전 많이 서울 썼네. 메트로청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의 일어났다는 지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학살 만행을 폭로 단지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당혹스러운데. 작가님이 물어보시는 거 저한테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 비약이 있을 수가 있냐? 네. 이게 북한이 지금 시켜서 이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있냐? 김기리 변호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북한에도 동해안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도 동해가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북한도 있거든요. 그렇죠. 핵의 피해는 남북이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대로 난리를 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둘이 난리를 치는데 둘이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 같은 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네. 예, 북한에 동해가 있다는 걸 김기리 변호사가 모르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윤석열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12구 이태원 네. 참사가 북한에서 뭐 이 얘기를 최종 변론에서 또 했잖아요. 네.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해놓은 말을 앞에서 이 사람이 먼저 김계리가 했어요. 먼저 해버렸으니 매우 기분 나쁘고 오히려 내가 잘 소중하게 모아둔 이 한 줌의 극우에 숟가락을 얹다니라고 오히려 불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날 간첩이라는 표현만 뭐 한 20여 차례 넘게 맞아요. 나왔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략은 저는 김계리라는 변호사도 그렇고 그 윤석열 씨도 그렇고 헌재에서 각하되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그 아주 고령층의 뭐 간첩이라고 한다거나 뭐 북한 얘기하면은 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믿는 분들을 분들.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낸 거예요. 네, 네. 그 뭐 우리가 예산 오늘 방사청에서 입장 냈잖아요. 뭐 여야 합의로 삭감된 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마치 우리가 그냥 종북 세력인 것처럼 비판하는 거죠. 우리 뭐 제가 그래서 준비까지 하나 해왔는데 네네. 정말 뭡니까? 방산 기술 뭐 유출했다 이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 이게 오늘 한국일보가 쓴 기사예요, 기사. 네. 다 거짓이에요, 다 가져. 신문에서도 팩트 체크를 윤 합니다. 주장 사실과 달랐다.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지금 이거 보면은 이만열만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최우중 네. 본론에서.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실 확인을 거의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은 굉장히 불안해.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대표랑 경제나 국회의장이 여러 군데 왜 영향을 미치니까. 괜히 담을 넘었냐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잖아요. 그 그건 온 부분도. 국민이 다 봤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연극 무대로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라는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윤석열의 주장,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의 변호인의 주장, 그리고 청구인 측의 주장, 국회 주장을 구분해서 볼 능력이 있는데 네. 그냥 유튜버들한테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아는 어떤 멀쩡한 분은 그걸 보더니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정원 비밀문서 보여주더라. 그럼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세팅 자체가 무한하게 신뢰가 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가 보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가 이제 CNN인가 팩트 체크하면 맞습니다. 네. 한 2만 번인가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활용해서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송할 유튜버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할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재판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카메라 보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도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실망 개몽되었습니다. 선언했다고 그게 봅니다. 쇼츠로 네. 짤로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딱 그런 대목들만. 네. 그러니까 68분 동안을 전체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언론사에서 다 팩트 체크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것도 네. 보지 않고 그쵸. 네, 유튜브에 도는 것들 그것들만 보면서 스스로 믿고 싶은 거만 믿는 건데 네. 저는 윤 대통령의 거짓말 가지고도 1시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엄 이후에 좀 취재를 한 게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뭘 주죠? 도대체 왜 윤석열은 저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그런 거짓말하면 얼굴이 좀 빨개진다거나 좀 그렇죠. 미안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거짓말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레플리즘이라고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 외교 있는데 문제도 신경 안 쓴 게 어제 트럼프가 네. 이번에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 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라는 전혀 저는 그걸 그런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의도가 있는 그 자리에 거고.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분적인 사실을 꼬집어서 있지도 않은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국경지대에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얘기를 다 빼고 마치 비상사태를 우지처럼 계엄을 그렇죠. 선포 같은 그렇죠. 착각을 입으로 유도하는데 생각보다 계산된 무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한 줌의 무리들이 있긴 하고 거길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거죠. 네. 그런 거짓말들은 이제 의도를 갖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이거 오늘 명태균 네, 네. 특검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거기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이었나? 뭐 이런 식의 거짓말 대국민 담화로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섬뜩했어요. 드러난 다음에 어제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녹취 파일 보면은 그 윤상현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는데 그 용산에서 네. 이분이 실제 인사에서 거짓말이 심했다고 합니다. 인사 같은 거. 그러니까 당장 우리 뭐 한준호 최고위원을 오늘 자리로 딱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다음날 갑자기 오더니 그래 이 자리는 강유정이야 발표를 하면은 우리 같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미안한 감이 있거나 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아니, 그거는 아주 위험하죠. 네. 정신적인 문제가 네. 있거나 상당히 훈련된 심각. 사람이다. 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의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그 간첩 주장 중에 이것도 간첩의 지령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저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한번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촉구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흉도했다. 저런 소리를 박근혜 년의 했어요. 탄핵을 저건 이끌어낸 사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정치 지령 조성하 내린 거 맞죠? 북한이 지시를 내린 일부러 부분은 PPT 국민이 정치지도 주목한다. 저 이게 북한에서 나라야. 쓸 것 같은 퇴진이 저런 추모다. 글씨체로 일부러 선택한 그 거죠. 부분은 실제 그렇다고 사용되었습니다. 자, 저 얘기는 네. 제가 뭐 다른 건 안 해도 이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거는 흐름이 있어요. 이 로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 참사가 벌어진 다음 날 12구. 오후에 윤석열이 참사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YTN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만큼 폭에서 몇 명이 그래서 150명이 그래서 예, 여기서 지금 압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뇌진탕.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뇌진탕이 뭐냐면 그 다음 얘기로 이어집니다. 네. 그때 유튜버들이 그날 밤에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주장했던 게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있었죠. 뭐. 예, 토끼 탈인가? 예, 네네네. 각시탈을 쓰고 그다음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이 오일을 들은 병. 나중에 진빔으로 밝혀졌는데 수사까지 했잖아요. 예,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서 그러니까 혼란을 획책하고 바닥에 뿌려서 그 아보카도 오일을 사람 밟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라는 건데 150명이 넘어질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냐면 그 각시탈이 어디서 등장한 거냐. 네. 2017년 18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마스크 집회를 할 때 네. 각시탈을 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다시 다 하나로 합쳐지면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을 망치려고 아보카도 오일을 손에 들고 각시탈을 쓰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그 바닥에 뿌려서 그래서 참사가 사람이 일으켰다. 미끄러져서 참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이 저 우익들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같이 이입이 돼서 민주노총 이태원 참사 같이 일어난 것 사건 일으키고 이렇게 연결이 다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만 보면 우리는 저게 말 같은 소린가라고 하지만 저걸 지금 유튜브를 한참 본 사람들은 이걸 치면서 네. 야 그때 그 각시탈이 결국 저렇게 한 거구나 네. 라고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한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가서 법원에 불을 질러야겠다라는 이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진짜 그걸 개몽되게 노리고 많네. 하는 얘기일 그렇죠. 거예요. 분명히 김계리 변호사님 노리고 한 거고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퇴임하고 된 회고록 기억나십니까? 네. 나중에 뭐 수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세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국회의장이 네. 건의를 하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니 경지를 건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음모 이태원 참사가 마치 기획이 된 것 같은 뭔가 음모를 얘기하잖아요. 네. 세력이 개입된 것 같다는. 김진표 의장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걸 회고록까지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네. 대통령실이 강력 항의를 하고 저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좀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저런 분까지도 쭉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런 음모로 가지고 또 북한의 개입설 이런 걸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믿거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계속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자꾸 얘기잖아요. 지금 네. 북한의 간첩. 아니, 이태원 참사 치면 저도 나갔는데 네, 저도 네. 간첩의 지령을 받고 나간 걸까. 저는 그게 너무 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네. 윤석열 측도 피청구인 측도 변호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김계리를 저기 세웠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왜 세웠을까요, 저기? 개몽됐다고 하니 개몽된 사람 하나 개몽된 보내보자 사람 하나. 했는데 뭐 지금 김계몽으로 불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개몽된 사람을 내고 저는 네. 근데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도 있는데 조대현 변호사. 예, 제가 네. 뭐 이름 그분도 그 허황된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너무 놀랐습니다. 왜 네. 저렇게까지 할까? 네. 스스로가 진짜 헌재에서 돌이켜 보거나 하면 자기가 하는 얘기들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앉아 계시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어요? 네. 근데 저게 지금 대선 선거 유세단 구성하는 거예요. 그 늙은 아저씨들만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젊은. 그럼요. 저분이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보십시오. 이제 지금 연단에 올라가도록 하잖아요.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면 네. 이 헌법재판소의 부당함과 불법성과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윤석열 정부에서 네네. 이걸 이제 설파하면서 대선 공간에서 그걸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명 연사로 쓸 겁니다. 이제 보시면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무대가 저기 많네요. 경쟁률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네. 쌍전도 있잖아요. 네네. 전환길 강사에 이제 네네. 김계리 변호사 뭐 몇 명 되잖아요. 네. 서로 등장하겠다고 연단에 쓰겠다고 경쟁할 것 그렇네. 같은데. 진짜 데뷔 무대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 그럴 무대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게 연속성을 가졌을 때 이 증폭 효과가 커지거든요. 가령 아까 헌재라는 무대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헛소리를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네. 전환길이 헌법재판소를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상현이 내셨죠. 불러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외곽에서 있을 수 있죠. 어딘가 커뮤니티 구석에서 누군가 올려서 네티즌들에 의해서 응징당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공적인 심도를 가진 무대와 공적인 심도를 가진 사람들이 초청해서 이 얘기를 무대에 올리는 이 맥락 가운데서 네.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과 그리고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서 행위하고 있다라는 거고 윤석열의 이런 비이성적인 자기의 쇼를 거의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국민의힘이 제어력을 네.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고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제어가 이게 더 아니고 문제입니다. 백골단을 아시잖아요. 네, 네. 백골단이라면 저희들이 몸서리 쳐줄 정도의 네, 네. 그 폭력 집단인데 그 민주화 운동을 백골 공격에서 데리고 탄압했던 왔죠. 그렇죠. 네. 김민전 의원이 불러다가 소통관에 기자회견 시켰고 지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전환길 강사 같은 그런 분들을 윤상현 의원일걸요? 제가 윤상현 보도를 의원이, 보니까 네. 불러서 했는데 저는 이제는 당장은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극우들 네. 각광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파면되고 맞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네. 우리 민주당 정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힘을 잃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변론 중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은 듣고 정말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차 변론까지 하고 최종 변론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의 담 넘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의 담 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같이 증거로 내세우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저분들도 참 멘붕이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가 말씀하셨죠. 그 회의 때 네.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고 당연히 담을 넘어서 들어가려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영상이 경찰이 있지 있는 않나요? 곳을 그렇죠. 경찰이 네. 있는 곳을에서 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표님 얘기했던 그 영상 그 있으면 영상이 하나 좀 있습니다. 틀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당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사람 없는 데서 넘느냐, 아무도 안 말리는데 넘었지 않냐, 이런 해결을 네. 했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데 피해서 넘었죠. 당연하죠.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네.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여 저희가 좀 받아왔어요. 저 사진을. 찾아냈으면 보안 들어가지고 옆에 좀 직접 받아가지고 사진을 보시면은 아내가 또 찍은 사진에 이 시간이 나와 있어요. 11시 6분. 저때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일지도 다 모르겠어요. 막고 있죠.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아니
이 세 분은 그 계엄 당일에 어떻게들 들어오셨어요? 저도 경찰한테 막히는 장면 체증한 영상이 45초짜리 있고요. 그리고 담 넘던 시간이 11시 1분이었거든요. 네. 막혀서 못해서 넘어가는 게 저는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도저히 안 열어줘가지고. 네. 어디서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날 국회 근처에 오지도 않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증인과 체증 기록과 그리고 그때 나온 시민들이 준 두 눈으로 똑똑히 네. 본 현실을 가지고도 거짓말하는데 아까 네. 거짓말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경찰을 마주치면 검거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네. 택시를 타고 제 차를 끌고 오면 제 차 번호도 다 이미 조회가 돼서 잡힐 줄 알고 굉장히 치밀했을 것이다 계엄군을 생각하는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높게 본 거죠. 어쨌건 그래서 혼자 흥분해 갖고 네. 물론 아주 조용히 서강대교를 넘을 때쯤에 기사님한테 아유 선생님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요금 결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결제하다가 차문 열는데 경찰한테 잡힐까봐 서강대교 넘으면서 사전에 요금 결제를 먼저 하고 그 앞에 보니까 어유 저 사람들이 다 뭐했다. 아이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를 가다가 제가 좀 내려달라는데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경찰 한 무대에 있는 거 보고 경찰 저쪽 한 무대에 있는 거 보고 중간에 아무도 없길래 네. 여기 세워주세요 그러고 내려서 냅다 담을 뛰어넘었거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렇죠. 없는 데를 지금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사실. 한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송년회를 하고 갔었잖아요. 네, 그 시기죠. 그날, 예, 그 시기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강북에 있는 저희 집에 갔다가 그 아내가 이제 옷 벗고 가르입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겠다고 저 화면을 보라고. 저 대표님 똑같아서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막 한 비상겸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바로 이제 뭐 핸드폰 불이 났죠. 우리 의원들 방에서 국회로 모이자.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도 국회로 갑시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러고 차를 이제 불러 타는. 저 네.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연초부터 담배를 참고 있지만 그때는 한 대 피면서 끊으세요.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막 끊었습니다. 근데 네. 잡으러 온 줄 알고 숨어서 보통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타고 가면서 제가 네. 우리 이제 수행비서관 이름을 부르면서 네. 재현아 죽어도 국회는 가자. 그래서 진짜 비장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소통관이 그 서울청장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포고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네. 한 10분인가 연 시간 있어요. 제 도착한 시간이 틈에 저는 그래서 들어오셨군요. 그 담을 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소통관 뒤에 문이 열렸어요. 막 밀려 산문인가 거기가 좀 거기 약간 열렸습니다. 취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틈을 타고 전 담을 각오라고 갔는데 네. 열리는 사이로 네. 밀고 들어왔죠.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들어왔고. 추미애 의원님은 네. 남편분께서 안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은 먼저 차 빼놓고 기다리겠다고 수행도 그래요? 오기 전에 네. 먼저 저를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더라고요. 네. 저희 그래서- 집에서도 네. 일단 가보라고 했어요. 아니, 남편이 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준 의원님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저도 처음에 막혀서 네. 저는 그래도 굉장히 빨리 왔어요. 저는 국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빨랐구나. 보자마자 들어와서 10시 40분 때 그때 막았습니까? 그때는 안 막았다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네. 막을지 말지 결정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다. 일단은 막길래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는 걸 왜 막냐 하니까 어영부영하다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전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유리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서 계엄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네. 계엄군들이 그 시간대 보십시오. 저 돌았을 때 네. 그 잠시 막다가 막 우리들이 항의를 하니까 네. 그 현장 지휘관이 서울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불법 같은데 하니까 네. 그 김봉식이 그 서울청에 있는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 물어보니까 포고령 전에는 불법입니다. 네. 이놈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풀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보좌진들 시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죠. 네. 그분들이 또 맞고 전 들어가지고 본청 앞에서 문제 다 해결돼. 우리 대표님이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나 우리 한채근 의원인지 몰랐어. 전화하고 네. 누구랑 통화하면서 네, 네. 어디 계신다고 해가지고 계속 본청 앞에 있었어요. 빨리 네. 오시면 몸으로 보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네. 계속 있는데 헬기 뜨고 이제 그 특전사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네. 저희 보좌진들이 의원님 이러다가 대표님이 문제 나도 잡힌다고 네.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헬기 뜰 때 굉장히 예.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최종 확인하니까 대표님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명태균 특검 오늘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 이제 헌재 결정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말 예전에 그 상태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왔는데 그 네 분들 보시기에 헌재의 결정 시기 그리고 뭐 저희는 기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헌재가 결정을 하고 나면 대선 시기 대략적으로 어느 쯤이라고들 판단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부터 해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8대0 만장일치로 딱 마지막 쭉 설명을 하시고 네. 재판관들이 대행이 하시겠죠.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저는 대통령 윤석열을 네.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게 딱 나올 거라고 피청구인 봅니다.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그게 저는 3월 10일로 시작하는 그 주에 날 거로 저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헌재는 정치적 기구 아닙니까? 네. 판단을 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로 보냈을 때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와 네. 지금 파면을 해서 네. 그 뒤로 60일 동안에 대선이 많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때 치러서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조기 안정될 수 있는 걸 네. 손익을 따져볼 겁니다. 네, 일단 헌재의 선고가 있고 나면은 이제 최상목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네. 앞이 될지 뒤에 될지 몰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있을 수 선고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최상목이 대행을 할지는 네. 조금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네, 네, 네. 저는 그 기간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 쭉 앞에 얘기했지만 네. 가짜 뉴스, 네. 거짓 뉴스가 엄청나게 돌 겁니다. 그거 네. 막아야 되고 네. 아무튼 극우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의 네. 여러 네. 가지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막아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강민정 의원님 일정이 있어서 15분에 딱 끝내려고 하는데 네, 두 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든 8대0, 뭐 만약에 마흔정 재판관이 들어와도 9대0일 거다. 네, 지금 이렇게 혼란한 국론 분열을 이끌어낸 윤석열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그 전원이 합의된 의견으로 답이 네,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반장일치로 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에서 상식으로의 복원, 그리고 결국은 헌정수라는 이 세력들의 규합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진짜 계몽이라고 한다면 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식 역시도 거기서 완벽한 탄핵의 완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우리나라 엘리트들, 관료들이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법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판결하지 않고 판사들을 위해서 판결을 해도 계엄 할 수도 있지 뭐 판사 그 야구방망이로 겁줄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일벌백계라는 건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윤석열이란 피고인을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판사를 못 건드리는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이제 포장될 때는 국민들을 해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해도 가장 보수적인 판사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네. 만장일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세 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랑 너무 동의하고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의 말 대신 오늘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신 분 소개 좀 네. 시켜드릴게요. 네. 양희님, 수국향기님, 산들님, 행복만님, 그리고 네. 붉은로즈님, 그리고 목요일생님 이렇게 네. 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도 소개를 해주세요. 내용은 너무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네, 오늘 또 강희정 네. 의원님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세상 풍경 중에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불판 3.1절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오늘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찬성 토론했던 서영교 의원님의 영상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틀어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선배, 후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서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대통령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을 공천주라고 윤상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성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의 육성 들으셨습니까? 내가 공관위에서 갖고 왔길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걔가 공관위원이니까 전화해서 김영선 주라고 하겠어 라고 말한 육성 다 들으셨습니까? 공천 개입입니까? 명태균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 세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부이체로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당선자가 전화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공천 개입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셨죠?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했으리라고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그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통령 윤석열 특검처럼 탈탈탈 떨어서 최소 3년은 구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했어요.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서 세상에 돌고 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왔어요.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충성.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공표 여론조사 빨리 좀 보내줘서요. 여러분 미공표 여론조사 받아보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놨는데 위에 대검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 이겁니다. 저희는 명태균 당사자도 요청합니다. 명태균이 특검에서 명태균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에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갖고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육성에는 권성동 얘기가 나오고 윤한홍 얘기가 나오고 윤상현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검이 이들이 무서웠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눌렀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눌렀나요? 아니면 김건희가 눌렀나요?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돼요? 수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경찰도 하고 대검도 하고 다 수사하세요.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꼭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